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각 당별로 최종 후보가 결정되거나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차기 정부는 호남 광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했고 국민의힘 후보는 다음 달 3일 결정됩니다.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지역 발전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광주 전남 전북을 아우르는 호남 광역 공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 과거 정부의 균형 발전에서 소외된 호남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입니다. 호남 각 권역이 경쟁하듯 따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하나된 요구를 하자는 겁니다. 광주 전남 전북연구원과 대혁신 호남 포럼 등은 호남 공약 발표회를 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새 연구기관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지역별 핵심 공약 5개와 3개 부문 호남 광역 공약을 선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동맹 구축에 필요한 철도와 고속도로망 건설, 또 2036년 세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차기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공, 광주, 전주, 세종 등 호남권의 내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의 건설이 시급하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별 공약도 제시됐는데 전남은 국립의대 설립과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추진을, 지역의 완결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도 전라남도 국립의대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광주는 AI 모델 시티와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등이 핵심 공약으로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AI G3 도약을 위해서 데이터 집적 또 학습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호남 공약 발표회는 다음 달 7일 전북에서 한 차례 더 열린 뒤 각 당 대선 후보에게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또 법조계와 교육계, 여성과 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헌법 개정과 함께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준호 기자입니다. 각계의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헌법의 개정과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논하는 토론이 열린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헌정 질서가, 우리 입법 질서가 또 헌법의 구석구석이 얼마나 허술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사법 분야의 경우 기존의 헌법에 국민에 의한 통치 부분이 결여돼 있다며 법조인 퇴임 이후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을 임용 조건으로 명시해 전관 예우를 없애야 한다는 점과 대배심의 권리, 범죄 피해자의 권리 등 사법 절차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지녀야 할 권한들의 강화가 제안됐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재판과 수사, 기소 이런 데 있어서 국민들은 그냥 객체였고 국민들의 어떤 권리가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한 권리가 직접 주어지는, 교육 분야에서도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개헌안들이 제안됐습니다. 헌법 제31조 1항의 내용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하고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겁니다. 1961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인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능력에 따라가 부모와 가정의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필요와 적성에 따라 교육하자.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은 도민 투표를 거쳐 재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강화,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 대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제안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와 내년 섬박람회 성공 개최 또 COP33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 대표단은 최근 독일 본에 있는 이클레이 세계본부를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섬박람회 홍보와 지원, COP33 유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 세계 125개국 2,500여 개 회원 도시를 보유한 이클레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섬박람회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COP33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앞두고 정부가 내년을 섬방문의 해로 공식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본회의에서 최무경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6 섬방문의 해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건의안은 섬방문의 해 공식 지정과 전국 섬 관광 인프라 확충, 투자 확대 등 국가 균형 발전과 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수 산단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산단업체들의 중심축인 노동자들의 생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산단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플랜트 토목, 화학 섬유, 화물 분야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의 미래가 여수 산단에 있는데 정부와 기업만 믿고 있을 순 없다며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이들은 일감이 줄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고 공장도 언제 구조조정을 할지 모른다며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은 오직 기업의 오너만이 알 뿐 내일 당장이라도 직장을 잃을 수 있는 답답한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4개 단체 조합원만 2만 8천여 명, 산별노조가 힘을 합쳐 공동대책위를 꾸린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들은 여수 산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생산의 주인이자 당사자로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 대응 기구에 참여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대위는 또 전라남도가 주도하는 위기 대응 협의체에 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전남도는 공대위 몫으로 협의체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도 일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도 정부의 산업 개편안에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산단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노동계 의견이 적극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그런 구조재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계 목소리가 커지자 산단 내 기업들은 유연한 사업 조정이 힘들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관련해 노동계 참여를 허용한 건 산업위기 대응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지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는 아니라며 여러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산업을 보다 더 육성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뿐이지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또 고용불안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산업위기 대응 협의체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노동계와 기업, 지자체 간 미묘한 온도차 속 위기에 빠진 여수 산단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는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대위는 이번 대선 공약에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민 대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최근 불거진 이마트 순천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마트노조 이마트 지부 순천집회는 마트 측이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자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내기로 했으며 점장은 전 직원에게 공개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교육을 비롯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 순천점에서는 계산 업무 관리자가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됐지만 별다른 조사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내 논란이 커졌습니다.
고흥군 금산면 일대에 들어설 새꿈도시 조성 사업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금산면 석정리 총 7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단독주택과 근린 생활시설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고흥군은 새꿈도시가 지역의 핵심 정주 공간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사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의 얘기인데요. 경기 불황과 맞물려 행정당국이 적절한 수요를 내다보지 못한 채 택지 개발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행정당국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뒤늦게 내놓고 있지만 아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가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28개월 연속 지정됐습니다. 광양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중마동과 광영동 1원을 중심으로 1,2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대비 400여 세대, 지난해 대비 100여 세대가 줄어들었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벗어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외부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과 신규 사업 투자 심리 위축도 우려됩니다. 지역 신규 공급 아파트들의 미분양 상황은 고금리 주택자금 대출과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침체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광양시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택지개발 인허가 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10여 년 전 광양망권 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명분으로 관내 7개 지구 440여만 세제곱미터 면적에 계획인구 7만 6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게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미분양 세대가 지금 한 1,200세대, 거기다가 이제 그 임대까지 한다면 1,400세대가 지금 넘는 상태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인구가 유입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것은 이 정책에 좀 착오가 있다고 봐야죠. 그 예상을 못했다는 부분도 있죠. 광양시도 현재 대책 마련에 고민이 깊습니다. 최근 광양시 인구가 점차 증가세를 보이는 데 주목하며 점진적으로 미분양 물량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공급 조절을 통해 지역 부동산 시장을 내년 안에 안정화한다는 목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급 조절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2023년 이후에는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신규 사업 계획을 내주고 있고 또한 그 착공 예정인 단지에 대해서도 착공 시기를 좀 건설 경기가 좀 안정화되는 이후까지 좀 조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시안적 예측으로만 추진된 인허가 지방 행정에 건설 경기 침체 상황까지 겹치면서 광양 지역 부동산 경기는 상당 기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가 순천 담락재와 현판을 전남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담락재는 조선 후기 조진익, 조진용 형제가 건립해 후손과 향리 자제의 교육,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전남도는 담락재가 향촌사회의 교육과 문화적 전통을 고스란히 담은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제15회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수산업 경영인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지난 1997년 여수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28년 만에 여수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해양수산발전 유공자 표창, 수산물 직거래, 먹거리 행사,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때문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유심을 바꾸려는 고객들로 매장이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유심이 턱없이 부족해 고객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의 한 SKT 대리점 앞 사람들이 30m가량의 긴 줄을 섰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기로 한 첫날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고객들은 이른 아침부터 대리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한 1시간째 기다린 것 같아요.
주식 거래, 금전적인 돈 거래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피해 입지 않을까 뭐. 1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유심이 부족하다는 말에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그럼 언제쯤 와요? 언제쯤 들어요, 집이? 저희 본사쪽으로 해갖고 연락 한번 드려볼게요. 다른 대리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고객들은 SKT의 허술한 보안과 늑장 대응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언제 유심을 갈 수 있을지 현재로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실수해놓고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는 무슨 배짱인가. 택배로 알아서 보내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물량을 제대로 확보해놓고. 이번 해킹 이후로 이용자들 사이에선 유심 스와핑 범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유심 정보를 도용 복제해 피해자의 은행과 가상화폐 계좌를 탈취해 자산을 훔치거나 휴대전화 인증 번호를 가로채서 본인 인증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보안 인증기가 있으면 대포폰도 만들 수 있고 이걸로 대출 그리고 각종 통신보안 서비스 같은 게 많이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광주와 전남에선 유심 관련 해킹 피해 신고가 없지만 부산에서는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KT는 일단 유심 무료 교체를 원하는 가입자들에게 대리점을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도가 제22 서경호에 대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종료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총 14차례 수중 수색을 진행했고 어제 기관실 내부 수색을 마지막으로 민간 잠수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돼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월 9일 여수시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제22 서경호가 침몰했으며 전남도는 예비비 10억 원을 들여 수색한 결과 2명의 실종자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여수의 강풍과 함께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산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세게 불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6에서 10도, 한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목요일부터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충무공 탄신 480주년을 맞아 오늘 여수 충민사에서 탄신제가 진행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이번 탄신제는 해양경찰서장이 초헌관으로 재래의식을 주관하고 시립국악단의 대취타 울림과 재관 입장, 탄신제례, 합동 참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1967년 이충무공 탄신제로 시작된 여수 거북선 축제는 올해로 59회째를 맞아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이순신 광장과 중앙동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고흥군이 SM그룹에서 스마트 TV 200대를 기부받아 지역 출산 가정에 전달합니다. 고흥군 풍양면 출신인 SM그룹 우호현 회장은 지난해부터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TV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탁한 65인치 스마트 TV 200대는 고흥군 출산 꾸러미에 포함돼 각 가정에 차례대로 전달될 예정입니다.